안녕하세요. 월스트리트 인사이트. 오늘은 미국의 이커머스, 전자상거래 소비 습관이 굉장히 깊게 뿌리내리고 있다라는 일면 기사를 같이 보겠습니다. 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컨슈머 인터뷰들도 자주 하고요. 그리고 저명한 리서치 분석 리포트들도 잘 인용을 하면서 스토리를 전달을 하는데요. 최근에 중고차 혹은 음식이나 또 식재료를 딜리버리하는 그러한 형태로 온라인 쇼핑을 즐기는 미국의 평범한 어, 소비자들, 그 중에서도 기존의 온라인에 좀 익숙하지 않을 법한 좀 50대 이상, 60대 좀 구매력이 있는 이런 사람들이 새롭게 온라인 쇼핑에 열광하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를 일화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재밌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보통 consumer habits, 그러니까 소비자 행동이라는 것은 일시적인 것과 그다음에 지속 가능한 것을 잘 구분해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런 것들을 잘 구분해낼 때 결국에 마케팅 효율화도 일어나고 회사의 전략이 올바른 방향을 갈 수가 있죠. 그런데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이렇게 전자 상거래, 온라인 상거래 쪽으로 디지털 쪽으로 가는 고객의 습성이라는 것이 팬데믹 이후에도 굉장히 강하게 지속될 수 있으리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Likely to prove permanent라고 얘기하죠. 한 컨설팅 회사에서 이렇게 조사를 했다고 하네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예전에는 하지 않던 새로운 쇼핑 방법을 트라이를 해본 사람들이 조사 대상이 한 75%, 그리고 이들 중 한 반 정도는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그것과 관계없이 계속 curbside pickup, 네, 계속 이제 미국의 자동차를 많이 가지고 쇼핑을 하는 사람들의 습성 때문에 나오는 그 특이한 온라인, 오프라인 이 결합된 구매 습관인데요. curbside pickup, 그 다음에 또 식재료를 딜리버리하는 이러한 서비스들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이 돼도 이 위기가 없어져도 계속 이런 쇼핑 행태를 가져가겠다. 자그마치 한 반 정도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표시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70%의 소비자들이 조사된 소비자들이 스토어 픽업, 네, 온라인으로 주문하고 자기가 직접 가서 스토어에서 간단하게 픽업하는 그러한 형태의 전자상거래 구매, 새로운 디지털 관련 구매에도 계속 그러한 습관을 지속할 의사가 있다라고 표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지속적인 문화로 뿌리박힐 만한 그러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을 잘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기사를 살펴볼게요. 네, 이제 그 집에서 인터넷과 연결을 해가지고 피트니스 이퀴먼트를 사용하는 그런 형태죠. 많은 짐들이 문을 닫았죠. 팬데믹 때문에. 그러면서 일부 고객들 중에서는 더 이상 피트니스에 갈 필요가 없다. 이게 훨씬 더 인터랙티브하고 운동의 효과도 좋고 또 편리하다. 그런 형태로 기존의 소비 문화가 많이 바뀌고 있다라는 겁니다. 계속 나오는 단어들이 fundamental shift, 또 they will go forward into the new normal. 예, 소비 습관에 있어서 새로운 노멀이 정해지고 있다라는 거죠. 굉장히 빠르게 이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데 물론 이렇게 빠르게 환경이 변화할 때 소비자의 습성이 변화할 때 승자도 있고 패자도 있는 거죠. 많은 그 인룸 다이닝이라고 하죠. 인도어 다이닝. 예, 좌석에 앉아서 다이닝을 하는 그런 레스토랑들은 굉장히 많이 타격을 받았고요. Retail store closings in the US reached a record in the first half of 2020. 저번 시간에도 잠깐 제가 던킨 도너츠나 아니면 다른 그 피자 혹은 패스트푸드 체인들이 이제 팬데믹의 효과로 오히려 더 강해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설명드리면서 연 미국에서 문을 닫는 맘앤팝 리테일 스토어가 통상 한 5만 개 정도라고, 레스토랑 있죠? 레스토랑이 한 5만 개 정도 문을 닫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올해만 벌써 10만 개가 예상된다고 해요. 어마어마한 충격인 거죠. 예, 그리고 근데 여기 이제 그 소비자들의 그 소비를 관찰할 때는 크게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두 가지를 볼 수 있죠. 어디다 쓰느냐, what people spend money on. 그 다음에 어떻게 쓰냐, how they buy things. 네, 어디다 쓰느냐, 어떻게 쓰느냐, 어떤 채널을 활용해서 쓰느냐라는 건데요. 어디다 쓰냐라는 것들은 조금 팬데믹이 끝나고 나면 변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물리적으로 쓸 수 없는 것들이 생긴 거죠. 인도어 다이닝 아까 설명드렸고요.
또 극장에 간다든지 엔터테인먼트 티켓, 또 하나는 뭐 팀파크에 간다든지요, 브로드웨이에 간다든지, 또 하나는 여행을 간다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다 막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체 소비를 하는 관점에서 시프트가 일어났을 텐데 이 부분은 사실은 완전히 퍼머넌트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일시적이라고 보는 게 맞겠다는 거죠. 결국 사람들은 모이기를 원하고 또 여행도 갈 테니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새로운 노멀, 그러니까 사람들이 쇼핑을 어떤 방식으로 하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보다는 더 지속적일 것 같고 앞으로 여러 세대까지 영향을 미칠 거다라는 굉장히 대담한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81세대는 그 퇴역하신 한 회계사분은 앞으로는 다시는 그로서리 스토어에 가지 않겠다. 왜냐하면 온라인 쇼핑이 너무 편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처럼 기존의 디지털에 친숙하지 않던 연령층들, 하지만 구매력 있는 연령층들에서 이번에 강제적으로 디지털로 전환하는 법을 배운 거죠, 소비자들도. 근데 그게 너무 편하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이렇게 한번 고비를 넘겨버리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이 또 소비자의 습성이기도 합니다. 그 전기를 확실히 코로나19가 가져왔고 굉장히 인상 깊은 그래프가 하나 제시가 됐습니다. 지난 2000년부터 2020년까지 미국 전체 리테일 소비 중에서 전자상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에요. 예, 보시면 2020년에 들어와서 약 12, 13% 정도 되던 비중이 15% 이상으로 여기 16%라고 합니다. 16%까지 올라간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신장을 한 거죠. 어마어마한 충격이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 중에 약한 40%에 가까운 온라인 세일즈를 지금 아마존이 먹고 있죠. 하지만 이 마켓 쉐어도 지금 점점 줄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메이시스 예를 들어보면 전통의 백화점 체인이죠. 이제 미국 유통 역사상 남은 가장 마지막 메이저 백화점이 됐죠. 왜냐하면은 다른 많은 백화점들이 이미 파산 신청을 했기 때문에요. 메이시스는 그나마 일찍부터 디지털 전환을 준비를 한 덕에 그래도 이커머스 전자상거래 매출이 총 매출의 한 43%까지 차지하게 됐고 또 팬데믹 이전보다는 25%가량 늘었다고 해요. 이처럼 전통 백화점도 이렇게 변신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새로운 형태의 어떤 그 유통과 또 오프라인의 모습도 나타나고 있어요. 일명 그 다크스토어란 말이 유행입니다. 미국 유통가에서는. 이게 뭐냐면 풀어서 얘기하면 온라인 온리 스토어죠. 점원들만 있는 거예요. 점원하고 물건들만 있지 고객은 그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고객이 들어와서 물건을 찾거나 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는 순전히 고객이 온라인으로 주문하는 것들의 물품들을 체크하고 보관을 해놨다가 또 패킹을 한다거나 또 아까 말씀드렸죠. 커브사이드 픽업 혹은 픽업을 하러 이제 온라인 그 오프라인 장소로 올 거잖아요. 그때 내주는 용도로만 쓰는 거예요. 재밌는 것은 이러한 장소들이 점점 도심에 많아진다는 겁니다. 예, 최근에 많은 리테일 스토어들이 도심에서 문을 닫았고 또 하나는 레스토랑도 문을 닫고요. 그런 반면에 도심 가까이 고객의 픽업을 위해서 또 물건을 아주 컴팩트하게 집화하거나 어서트먼트 해야 되는 풀필먼트 센터까지 큰 개념은 아니고요. 그런 형태의 작은 대포 같은 것들이 이 도심 골목에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게 도시의 부동산에도 이런 온라인 커머스의 영향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홀푸드 마켓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형태의 로케이션들을 많이 열고 있어요. 예, Increase its pickup location이라고 얘기를 하죠. 역시 이러한 디지털 채널로의 전환 혹은 언택트 소비라고 굳이 얘기를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광범위하게 뿌리를 내리면서 이제는 이커머스로의 전환이라는 것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바로 월스트리트저널의 지금 기사가 이야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 그래프 굉장히 인상 깊네요. 전체 리테일 소비에서 이커머스가 차지한 비중이 올해에만 4%포인트, 한 3%포인트 이상 늘었고 결국 16%까지 찍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감사합니다.